Hi everyone, I'm Jay.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특히 권한쟁의 심판이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하겠다는 걸 봐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AI 인공지능 학습 또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인간이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2022년 5월 1일 CLC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크게 세 꼭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학종이 정말 멸종 위기에 처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뭐 학종은 정말 특목고 애들이 가는 거고 일반고 학생들은 뭐 정시 아니면 교과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따라서 지금 중간고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앞으로 우리 고3 아이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중3 아이들은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이제부터 벌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국내 뉴스와 관련해서는 검수완박, 해외 뉴스와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검수완박은 거창한 용어 같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고,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일단 첫 번째 배경 지식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수사권은 말 그대로 누가 범인을 찾아다니는 게 수사권이라면, 기소는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공소를 제기하는, 즉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검사권을 가는데, 두 개를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만 하고 그 다음에 기소는 검찰들이 하자라고 하는 거고, 과거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상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지휘권을 자체가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5대 핵심 검찰권 남용, 검찰 개혁이 일어나서 5대 범죄인가 거기로만 수사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뭐 거기서도 논의가 있긴 했었지만, 그동안 검찰들이 권력의 신여 노릇을 했다. 그 다음에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 조금 논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나 민변에서조차도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조금 논의를 더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얘기하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 정도까지 얘기고, 우리가 또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시점, 얘기는 왜 이러지 자꾸? 지금 화면이 자꾸 좌우가 왔다리 갔다리 바뀌고 있어서 왜 저런지를 모르겠습니다. 헌법소원, 권한쟁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들이 권한쟁의를 하게 있다. 우리 헌법, 법률을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크게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가 있는데, 요 얘기일 때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이 법률이 법에 위배됩니다라고 다투는 거라고 하고, 위헌법률심판은 물론 법에 어떤 특정한 재판일 때 문제되는 재판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따지는 그런 거고, 권한쟁의는 뭐냐면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나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라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하나하나가 중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수 있어서, 오늘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권한쟁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검찰이 독립된 권한인가? 그렇다면 법무부는 권한쟁의인가? 게다가 현재는 여당 법무부 장관인데,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예정자라고 할까요? 법무부 장관 예정자가 실제 법무부였을 때 그분이 권한쟁의를 제기하는 거 어떨까? 이런 복잡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기억할 거, 수사권과 기소권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이게 다 다른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특히 권한쟁의 심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도를 얘기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에 해외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긴 또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첫 번째,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트위터 경영진들이 포이즌 필을 발동한다고 했습니다. 포이즌 필, 말 그대로 독약이란 뜻인데, 이거는 뭐 대충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적대적 M&A,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존 주들에게 시장가보다 더 싼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줘서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싸게 주식을 새로 살 수 있는데, 새로 주식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에 그 신주 인수를 살 수 없으니까 M&A가 어려워지는, 적대적 M&A가 어려워지는 그런 그 효과를 보르는 그러한 조치인데, 실제로 넷플릭스가 그거를 통해서 포이즌 필을 통해서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Anyway,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못 사겠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제시했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트위터가 좀 미안하지만 기울어가는 SNS이고 사용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가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넘기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상장을 폐지하겠다, 즉 개인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속내가 드러나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처음에 인수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언론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권력자인 굉장한 권력자인 푸틴은 조롱하면서도 시진핑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중국하고 굉장히 관련된 무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서 언론이 자유 이런 거는 핑계거리고 뭔가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은가. 게다가 상장을 폐지하겠다, 그거는 뭔가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라서 일론 머스크의 속내는 첫 번째, 테슬라 차량에 필요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AI 인공학습을 위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뉴럴링크라고 해서 인간의 뇌에 이렇게 핀을 심어서 바로 컴퓨터랑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AI 인공학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뉴럴링크라든가 다 윤리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윤리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AI 학습도 시키고 어떤 윤리적 문제를, 어떤 이슈를 제기할 때 어떤 이슈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정설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정치가 확대되면서 학종이 이제는 좀 약간 무늬만 남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일반고 학생들이 대입 전략할 때 교과 전형,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치와 관련해서 짝이라고 하는 논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중3 학생들은 일반고를 선택할지 그 다음에 특목고를 선택할지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국내 뉴스와 관련해서는 검수완박,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고, 여기서 배경 지식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권한쟁의,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종류의 헌법을 다투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검수완박은 권한쟁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짚어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는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포이즌 필을 발동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 인수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하겠다는 걸 봐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AI 인공지능 학습 또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인간이 뇌에다 직접 칩셋을 박아서 공상과학 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철학에 관한 문제든 사회학에 관한 문제든 우리 학생들이 면접 볼 때 다뤄야 될 이슈가 굉장히 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챙겨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2년 5월 1일 밤 12시 되기 직전에 찍은 CLC 뉴스 J였습니다.